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민주당의 168명의 의원들에게,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면 168명의 의원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느냐, 구약성서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악의 도시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에 비추어서 오늘날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이 사태는 한국 헌정사의 최악의 대표 시절,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워 왔는데, 그 1년 사이에 한국 정치를 완전히 수렁에 빠뜨리고 그 민주당을 헤매게 만들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국민의 골칫덩어리가 된 게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인데, 168명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른바 친명계건 비명계건 듣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게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민심이 천심이야. 그 민심이 하늘을 울리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귀에 아마 들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나서서 이재명 퇴출을 적극적으로 정풍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8월 안에 민주당은 쇄신의 진정으로 혁신, 쇄신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10명이 아니라 5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5명의 의인이라도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 8조 정당조합은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조직으로 변질됐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양심 있는 당원들에게 호소해서 이재명을 퇴출시키는 그런 의인이 없느냐. 이상민 의원은 한 사람의 의인이 분명해요. 그런데 한 사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 전 의원은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깨닫고 그 방향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금년 초에 이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역사의 명령이라,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걸 내려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원외고 혼자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일에 나서려고 그러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나는 이 부분 안 하고 국회의원 안 돼도 좋다는 걸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 배지 한 번 해본 사람, 2번 해본 사람, 3번 해본 사람 정도 되면 꼴랑난 놈은 그 배지 때문에 이재명에게 발목이 잡혀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안 해도 좋다. 던진다. 그러나 당이 바로 돼야 되겠다. 당이 바로 되기보다도 국민의 우려와 염려를 내가 들어드려야 되겠다. 이 이후 내가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시기에 내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 제 말에 동의할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재명에게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등을 돌릴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내년 국회의원 공천에 혹시 이재명이가 그 지휘권을 행사할지 모른다. 저는 내년 국회의원 공천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때가 온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멸망하는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게 천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휴가를 끝내고 와가지고 무슨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는 김은경 사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이 없고 잼버리에 대해서 무슨 정부를 비판하는 말만 한 것 같아요.
그 회의 끝나고 회의장을 벗어나니까 젊은 기자들이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김은경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혁신위원장이 이 도가 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차 타러 가는 그 과정에 표정이 뭐 신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눈을 일부러 가늘게 뜨는지 이게 표정이 옛날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아니에요. 이래가 싱긋 웃는 표정이고 그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기자회견장에 딱 서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아야지요.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그렇게 쓰면 다른 질문도 쏟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표예요, 오늘. 이런 대표를 168명 여러분들이 그의 공천권을 휘두를지도 모른다는 게 두려움을 갖고 의인이 5명이 그리고 10명이 나오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잔명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간다면 대한민국이 아니 돼. 이재명 심정적으로는 이재명 퇴출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성남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수석도 하고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은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딱 한도예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그 혁신위가 발표할 내용 아마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극히 유리하도록 권리당원과 일반 대의원과의 투표의 가치를 권리당원 쪽에 훨씬 높이 줘야 되는 거. 이렇게 되면 개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130만 당원들의 힘이 결국 이재명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혁신안의 발표는 이게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요 경계선에 얘기를 하고 있어. 윤영찬 의원. 그래도 윤영찬 의원 고맙소. 그런 정도라도 얘기를 하니까 요거까지만 얘기해.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니 그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온갖 쓰레기 더미를 둘러쓰고 하늘에 의해서 이미 퇴출이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이가 지명한 혁신위원장. 그 혁신위원장은 이제 온갖 쓰레기 더미를 덮어쓰고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향할 직전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이재명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이게 혁신위에서 그따위 걸 만들기 이전에 민주당의 혁신은 이재명의 퇴출이다. 요 윗단계 이재명 퇴출이 혁신이다. 요 말을 못하는 거다. 요 말을. 윤영찬 의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그 말을 해가 공천을 못 받는다. 무소속으로 나가지 그래. 성남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지. 국민 한번 믿어보자 이번에. 어차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가운데 이재명에게 대들어가지고 일반 대든다 하는 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퇴출을 주장해갖고 희생을 당했다. 무소속으로 한번 나가봐요. 될 겁니다. 뭐가 두려워가지고 여기서 말을 끊습니까? 이재명 5호의 선봉대장인 정성호 의원. 저는 이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21대 국회 초기에 아주 생긴 것도 신사적으로 생겼고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말도 신사적으로 하고 이게 괜찮은 분이라 생각했더니 이재명 절대 5호자가 됐어요.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협박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물러서면 큰 혼란이 온다. 큰 혼란이 온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에 싸울 때이다. 이 협박이야, 협박. 에? 큰 혼란이 와? 큰 혼란이 오는 그 민주당은 버려버려. 그 간판은 폐기처분해버려. 거기에 따라갈 사람은 폐기처분해버려. 나머지
이재명 퇴출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그렇게 민주당을 해요. 그 국민의 지지가 갈 것이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쪽에 사람들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협박에 윤현창 의원 등이 기껏 이런 수준의 말밖에 못하는가. 김은경 혁신위원장, 김은경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말 노인 폄하 발언보다도 더 지독한 막말은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내가 금감원 부원장으로 있었다. 2020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3년 임기 중에 2년을 지나고 3년차 들어섰던 작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금년 3월에 부원장직에서 물러섰는데 2년 플러스 1년은 윤석열 대통령 치하였다. 그러니까 그 치하에 내가 공직생활을 한 것을 치욕이라 생각한다는 것. 이게 노인 폄하 발언보다도 더 지독한 막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윤석열,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호칭 안 붙이고 윤석열 치하의 1년 치욕의 시간이었다. 그걸 그렇게 느낀다면 연봉 3억 원, 보통 언론에 3억 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3억 원 플러스 각종 혜택, 수당 등 중요한 것은 장관, 차관급 승용차, 3000cc 이상의 승용차에 기사가 붙은 차를 1년 동안 제공받은 게 있죠. 그걸 계산하면 그게 7, 8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합해가 4억 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4억 원을 물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4억 원을 물어내라고. 근데 전혀 거기에 반응할 리가 없는데, 이번에 그의 가정사가 그의 신우이에 의해서 폭로가 됐어. 그러니까 김은경 교수가 나는 18년 동안 남편하고 사별한 후에 시부모를 모셨다.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한 집에서 또는 한 집 건너에서 나이든 시부모님 뒷바라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얼른 듣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게 이번에 다 판명이 됐고, 더더구나 금감원 부인장 치욕의 시간을 갖는 그때, 작년 12월, 그러니까 윤석열 치하지, 김 교수 말대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 빼고 윤석열 치하의 금감원 부원장이 작년 12월에 시아버지가 별세에서 상을 당했어.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로 당원 부원장 김은경 시부 별세, 그러니까 빈소, 이게 다 표시했지요. 부의금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에 4억 원만, 이게 4억 원을 물어내라고 박팽년 성상문처럼 세조 등극을 반대했던 사륙신이 세조로부터 영모죄로 국문을 당할 때 나으리라고 호칭하면서, 나는 당신이 등극한 이후에 국록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박팽년 성상문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가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만일 김은경 교수가 윤석열 치하가 그게 치욕이라 한다면 4억 원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치욕의 기간에 시부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그 시기에 마침 치욕의 시간에 부원장으로 있었다. 금감원. 제가 이 관가에 또는 국회에, 국회의원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지금 그 경우에 그게 이제 차관급이고 금감원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무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12월 달이니까 3월 달 대통령 선거가 어찌 될지도 모를 그때는 아주 격돌하고 있었으니까, 윤석열,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재명이가 되면 역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아마 현재 제 기준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부의금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것도 톡 쳤다는 거 아닙니까? 신우의 말을 따르면. 이건 나는 그대로 믿어요.
어마어마하다. 톡채 같다. 4억 챙기고 윤석열 그 지독한 치하에서 4억 챙기고 시아버지 제대로 모시지도 않은 여자가 이게 부의금까지 탁 챘다. 이건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이재명이 지명했고, 그 지명 당시에 김은경 씨의 여러 행적을 보면 여교수협회에서 성명을 그저께 발표했어요. 교수 사회에 이게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교수직을 사퇴하라고까지 나와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내년 선거에 최소한으로 비례대표는 약속받았다. 약속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노렸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혁신위원장 된 직후에 기자들하고 문답에서 내년 선거에 나가실 것입니까? 나간다는 것은 지역구도 있고 비례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있으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게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그거 나가냐고, 혁신하는 일에만 골몰한다고 이랬을 텐데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야심도 깔고, 그래서 치욕의 시대에 4억 챙기고 또 시부 부의금도 챙긴 이런 혁신위원장이 내일 뭐 발표한다 하는 거 168명 의원 여러분 거부하세요. 거부. 혁신이 새로 만들어라. 그래 이재명이 보고. 어? 이런 똥두더기 같은 짓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래 그게 의인이 5명도 안 나와? 오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있지요.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 회장 이게 경기도의 사업을 대신 투자 500만 불 북한에 하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북한 평양에 초대하는 비용으로 300만 불, 합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800만 불을 송금한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 800만 불 송금과 관련돼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공범으로 묶여 있는데, 이제 이 재판에서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 그 말의 여하에 따라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백현동 형제일 변경 사건 2개를 쌍으로 묶어서 8월 하순 영장이 첨부될 거 아니냐 이런데, 오늘 이화영 지사가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3인은 이 공범입니다. 형법의 공동정범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셋이 모여 앉아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 내가 평양에 가야겠다. 그러니 좀 신세를 지자.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세선 도원의 결의처럼 유비, 관우, 장비처럼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시간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같은 날 한시로 하자고 이렇게 혈맹을 맺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공범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재명과 이화영이 북한에 돈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이렇게 하기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한다. 상통한다. 요게 공모 공동정범. 딱 이게 공범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력 집단의 경우에는 딱 모여가 이놈을 두들겨 패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관공서나 정치인이나 무슨 행정관료나 그다음에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범죄는 이걸 감추기 위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다 들통이 났어. 이재명과 이화영이 이게 협의했다 하는 것, 이재명과 이화영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화영 외에도 증언이 따라 있고, 그걸 이화영이 지금까지 이 지사는 모르고 내가 독단적으로 했다고 했다가
이걸 번복을 했죠. 그걸 독단적으로 할 리가 있습니까? 내가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김성태를 붙들고 이렇게 좀 해달라 이랬다는 뜻인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북 송금 그 시점은 2019년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게 파투가 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명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북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이 지사가 평양을 방문해 천만에 그럴수록 가겠다고 하는 것이 다 증언에 나와 있어. 그럴수록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면에서 북한에서 이재명 지사를 불러주면 그거야말로 통일정부를 세우는 지도자로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결정적 찬스다. 그리고 역대 어떤 지도자 또는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걸 모색해 왔다 하는 거 지난번 방송에 제가 했을 것입니다. 이재명에게도 이게 뼈저리게 이게 소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법정에서 가령 이화영이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에게 미안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독자적으로 재판장님, 검사님 제가 독자적으로 이 지사님을 위해서 김성태 회장에게 설득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지사는 무관합니다. 가령 그런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증명력이 없습니다. 그 앞에 이미 다 협의했다는 증언이 있으니까 어느 걸 믿느냐 이런 모든 배경 그리고 이재명과 이화영 사이에 오고 갔다고 하는 그 얘기 그리고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일련의 과정이 있는 이상 오늘 이화영이 가령 딱 눈 감고 이건 내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다. 전 절대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못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168명 가운데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은 여기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깃발을 들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국회의원답지 않고 비겁한 일입니다. 나가 찔러대 직격을 해. 이왕 얘기가 길어지고 했으니까 이제 한 단어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민주당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1954년의 호헌동지회가 창당한 그 민주당의 뿌리, 신익희, 조병옥, 정의용, 박순천 이게 그 뿌리가 연결돼 오는 것으로 봐가 일단 법통상 그 뿌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91년에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87년 이 대통령 선거 후에 DJ YS 갈라섰고 그렇게 해서 YS가 민정당하고 합당한 그 과정을 통해가 이 법통이 다소 갈라졌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DJ 쪽으로 이어서 오늘 그 법통이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야당의 빛나는 정풍운동의 시대가 시작하는 걸 이상민 의원 지금 거의 앞장서 계신데 이상민 의원님, 윤영찬 의원님 그리고 원외지만은 김혜영 최고위원도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이 야당의 뿌리에 빛나는 정풍운동의 시대가 있었다. 그게 실패했다. 실패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87년에 6.29 선언 이후에 헌법이 개정돼 가지고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데서 국민이 직접 뽑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되고 이제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예정된 그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현실화된 것이 DJYS가 갈라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제1야당이 통일민주당이었는데 총재 김영삼 고문 김대중 시대에 요게 개헌이 되니까 갈라설 것 같다. 거의 현실화되어 가는 거죠. 그 10월 말 13명의 국회의원이 정풍운동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조순영 의원을 비롯해서 13명. 13명 가운데 저도 정책위 의장인데도 거기 끼어가지고 결국 제가 소도 노릇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두 분의 지도자를 우리가 각각 몰려가 찾아가서 담판을 했어요. 아니, 두 분이 80년대에 전두환 정권 때 우리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된 후에도 하나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민주화 만들고 그리고 시민당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탄압을 이겨내고 60항쟁을 유발했고 그래야 6.29 선언을 만들어낸 그 중추 핵심 세력이 두 분의 그 말을 믿고 따랐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서로 대통령하다고 나선다. 필연적으로 이건 두 분 다 낙선하게 된다. 누가 되느냐? 전두환 장군이 지명한 노태우 장군이 결국 당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말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의를 하기를 저기 시 외곽의 어떤 독립가옥을 빌려가지고 그 두 분을 모셔다가 문 잠그고 그 합의하고 나오라고 이렇게도 해볼까? 아이고 차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다음으로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 의원총회장에 두 분을 모시자.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팔짱을 끼고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딱 나뉘어가지고 국회 본관 지하에 요새 그 의원총회 각 당에 할 때 쓰는 그 장소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모이고 두 분을 앞자리에 의원석 쪽으로 딱 앉게 해가 양쪽에 4시간을 14명의 국회의원이 두 분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아주 심할 정도로 존칭만 붙였지 막대 놔놓고 이 얘기를 했어. 이거 이렇게 되면 당이 망가진단 말이야. 이거 노태우 장관이 당선된단 말이야. 근데 4시간쯤 지났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이크를 달라고 하더니 함석헌 선생이 지금 병원에서 운명의 시간을 맞이해가 나를 부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가로막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의는 끝나버렸지요. 그날 오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자들이 따라갔어요. 그 양반을. 갔더니 시내를 빙빙 돌다가 집으로 갔어. 그 병원에 가지도 않고. 함석헌 선생이 그때 돌아가시도 않았어요. 자, 이런 에피소드인데 에피소드 하나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실패하면 이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보람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이것마저도 이렇게 파토가 나버렸다. 그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제 포기다. 포기다. 두 사람은 갈 대로 갈 것 같다. 그래서 회의장을 걸어서 그때 국회에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지하 1층에 의무실과 치과의사실이 나란히 있었어요. 그 몇 달 전에 제가 이 통이 있어서 치과에 들렀더니 안쪽 사랑이 하나가 비투름하게 나서 이걸 빼야 된다 그랬대다. 그 빼면 어떻게 되냐? 한 2, 3일 좀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 아이고 안 한다고. 근데 이게 자꾸 걸거적거려요. 그래서 지하 1층 그 회의장을 이제 벗어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밖을 나오려고 그걸 가다 보니까 치과 병실 앞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냥 그 쑥 들어갔습니다. 그 치과에서 내 이제 얼굴 알아보지 하면 진찰받은 일이 있으니까 선생님 지금 뽑아주세요. 그래 버렸어. 그냥 두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우직근하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흘 집에 들어앉아 있었어. 이게 출혈을 막으려고 뭘 꽉 물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랬던 기억이 있는데 168명 국회의원 여러분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 의인 5명도 없어? 이런 정풍운동을 주도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죽은 당이야. 죽은 당이야. 그래. 그런 식으로 굴종적으로 국회의원 하는 데만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비실거리고 이재명의 협박에 그걸 견뎌내고 이런 치욕적인 그야말로 당신들이 김은경이가 말한 대로 이재명 치하에 여러분들은 정말 치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반성하세요. 의인 10명이 나와야 됩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